민물 매운탕 앤드 이종수. 요즘 한창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런 계절에 꼭 어울리는 음식이 바로 민물 매운탕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매운탕에는 바다고기 매운탕과 민물 매운탕이 있다. 바다고기 매운탕은 회를 뜨고 난 뒤 남은 뼈와 살로 끓이는 부수적인 음식인데 반해 민물 매운탕은 그 자체가 주메뉴이며 통째로 손질한 고기가 들어간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1월의 최고 회는 숭어이고 12월에 가장 맛있는 회로 정평이 난 것은 방어라고 한다. 그날 게스트로 출연한 이는 독일 유학 시절 민물고기를 파는 가게에서 산 물고기가 손질된 것보다 훨씬 싸다는 점에 착안해 혼자 회 뜨는 법을 독학으로 익혔다고 했다. 알쓸 신잡에 출연해 능숙하게 회 뜨는 솜씨를 선보이기도 했던 그는 낚시도 즐겨하고 매운탕집을 하루 걸러 찾을 만큼 민물 매운탕 마니아였다. 고정 패널들과도 친분이 두터워 출연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민물 매운탕의 으뜸은 뭐니 해도 쏘가리 매운탕이라고 한다. 예전에 단양을 방문했을 때 한 번 맛본 적이 있는데 혹자는 쏘가리를 물속의 돼지고기라 하여 수돈이라고도 부른다 한다. 그만큼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다는 뜻이리라. 쏘가리는 양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저수지에 치어를 수만 마리 방류해 키우는 방식이 시도되기도 한다. 쏘가리는 살아있는 먹이가 아니면 절대 먹지 않는 습성이 있어 사료나 다른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매운탕의 제왕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잡어 매운탕이다. 쏘가리, 빠가사리, 메기를 제외한 모래무지, 버들치 등 여러 종류의 잡어를 넣어 끓인 것으로 국물 맛을 살리기 위해 빠가사리를 몇 마리 추가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빠가사리 매운탕이다. 낚시로 잡으면 고기가 빠각빠각 소리를 낸다고 해서 빠가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속설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 고기를 잡았는데 빠가가 일본어로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인 탓에 그 소리를 내는 물고기에 빠가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한편 민물 매운탕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낯설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한다. 흙냄새, 통째로 들어간 물고기, 그리고 방아잎이다. 흙냄새는 민물 박테리아로 인해 물고기에서 나는 냄새인데 흐르는 물에 사흘 정도 담가두면 어느 정도 가신다고 한다. 물고기를 통째로 넣는 것은 어두육미라 하여 머리 부위에 살을 빠짐없이 발라먹기 위함이라고 한다. 방아잎은 매운탕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넣는 것인데 오히려 매운탕 본연의 맛을 해친다고 여겨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매운탕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로 초피가 있다. 제피 또는 산초라고도 불리는데 산초는 본래 일본식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도심에서는 민물 매운탕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TV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첫 번째 집은 파주의 민발이라는 매운탕집으로 고추장 베이스의 매기 매운탕이 대표 메뉴였다. 수제비와 미나리를 먼저 즐긴 뒤 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국수를 끓여 마무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집은 숙대 근처에 위치한 동작의 빠가사리 매운탕 전문점으로 매운탕에 민물게가 함께 들어간 것이 특징이었다. 민물 매운탕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 얼큰하고 걸쭉한 계열과 시원하고 칼칼한 계열이다. 파주집은 전자에, 숙대집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게스트들은 별점 3.5점을 주었다. 한 출연자는 쏘가리 낚시만 15년째 즐기고 있으며 개체수 유지를 위해 잡은 쏘가리는 늘 놓아준다고 했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그 맛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다는 소개였다. 내가 직접 가본 매운탕집으로는 먼저 파주 쪽의 한 집이 기억난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음식 맛은 일품이었고 임진강에서 잡은 고기로 요리한 듯 싱싱함이 느껴졌다. 다음으로 인상적인 곳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안쪽에 밀집한 매운탕집들이다. 각종 매운탕과 함께 치어를 프라이팬에 바싹 구워내는 도리뱅뱅이가 명물인데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오래전부터 정평이 나 있다. 한 번은 그곳에서 매운탕을 먹다가 옆자리에 씨름 선수 이준희 장사를 비롯한 선수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매운탕 그릇을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깔끔하게 비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예전에 어느 영부인이 도리뱅뱅이 맛에 푹 빠져 즐겨 찾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한 곳은 상주 낙담보 근처에 자리한 제2식당의 잡어매운탕이다. 한동안 근처에서 근무한 덕분에 자주 찾았던 곳으로 밑반찬이 정갈하고 매운탕 맛도 뛰어나 해장이 필요할 때마다 발걸음을 했다. 최근에는 문경의 쇠고기 매운탕을 찾아가 보았다. 주인장의 이름이 쇠국인데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 어느새 쇠고기가 되었다고 한다. 수십 년간 맨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잡아 손님상에 올려온 어신으로 소문이 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다. 살아있는 고기를 바로 냄비에 넣어 끓여주는데 그 맛은 소문 그대로 일품이었다. 서민갑부에도 출연한 바 있는 주인장은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예전에 직장 체육 행사로 임진강 근처를 찾았을 때 철렵을 해서 잡은 피라미를 튀겨 먹고 매운탕도 함께 끓여 먹었던 아련한 추억도 있다. 민물 매운탕은 연세 있는 분들이 특히 즐겨 찾는 음식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에게는 특유의 흙냄새와 독특한 향, 통째로 들어간 물고기의 모양새가 낯설게 느껴져 외면받는 경향도 있다. TV에서 소개할 때도 시청률 하락을 걱정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지만 크고 작은 강과 하천, 저수지가 곳곳에 많아 민물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한 요리 문화도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추운 겨울 얼큰하고 시원한 민물 매운탕 한 그릇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